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실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축을 하면 월 28만 원의 이자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하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소식에 의하면 2025년 11월부터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소득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협, 수협, 우체국 등 주식이나 예금, 적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현재는 금융소득의 합산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천만 원의 기준은 세전금액입니다. 이자소득 총액이 1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 140만 원, 지방소득세 14만 원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받는 이자가 846만 원만 되어도 1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금융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1천만 원 전체에 대한 금융소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1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아니라 1,500만 원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336만 원으로 하향되면 더 부담이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원의 목돈을 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5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336만 원으로 금융소득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금융소득 336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자로 지급받은 세전금액 500만 원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황당한 건 평생 강제로 불입하게 한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서 개별적으로는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면서 35만 4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요. 금융소득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피부양자 탈락과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으로 2중, 3중으로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럼 참고로 금융소득을 336만 원으로 하향하게 되면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의 목돈이 있다면 1년, 2년, 3년 단위로 나뉘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통장에 나누어서 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저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